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고 비밀 없이 공유했던 오랜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면 불편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함께 쌓아온 추억이 많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 편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키는 이 불편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찾아오는 미묘한 불편함의 이유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단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존중은 사라지고 경멸만 남는다. 이 말은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였지만 성장하면서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데 다른 친구는 익숙한 환경에만 머물러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져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는 것이죠. 삶의 리듬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경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재테크와 사업에 몰두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예술과 정신적인 만족을 쫓으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이 되거나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 겉돌게 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더 나아갔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이나 심지어는 은근한 질투심까지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때로는 그저 서로의 다른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차원의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친밀함의 역설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존중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릴 적 친구들은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 때로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모두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한때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단점이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때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무심결에 비난하거나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허물없이 대하다 보니 친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릴 적 친구라서 그의 단점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친구의 과거 실수담을 서슴없이 꺼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마음 속에는 작은 상처나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에게는 어떠한 조언이나 비판이라도 허물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조언은 오히려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친밀하다는 이유로 존중이 약화되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살아나고 우정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떠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된 우정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홀로 서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고 내면이 깊어질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변한 것인지 혹은 친구들이 멀어진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진 것에 가깝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무조건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와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은 외부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과는 또 다른 깊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고독에 익숙해지고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고독한 여정을 즐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결국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대부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며 맺어진 관계는 그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같은 목표와 고민을 나누며 끈끈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공통의 기반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직장 동료, 가족 구성원 등 새로운 역할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끝났다는 비극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통제불능의 감정놀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설계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는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정신적인 교감을 이어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와는 가끔 안부를 묻고 가볍게 만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는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서로의 바쁜 삶을 존중하며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는 소중한 관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더 적합하고 건강한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고 불편함만 안겨주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더 집중하고 투자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찰과 함께 외부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재정립은 자신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좋은 친구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뿐만 아니라 절망과 불행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친구는 내 단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어야 합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비난이나 폄하가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따뜻한 조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존재입니다.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나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주는 친구야말로 삶의 진정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는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현명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결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불편함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그 불편함을 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 관계들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시고 스스로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더 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는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는 그 퍼즐의 조각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맞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단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관계의 형태를 찾아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